다음은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28대 13으로 이제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저는 사실 이 경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제가 새벽에 이거 라이브로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끄고 잤거든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내용도 어느 정도 봤고 결과도 아는 상황에서 제가 이 경기를 다시 눌러서 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류재경 PD에게 떠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전반적인 내용은 잘 알 수 없다. 네. 사실 자이언츠가 이번 주에 일라이 매닝의 은퇴식을 가졌다면 이 패트리어츠는 줄리언 에들먼의 은퇴식을 맞아요. 가진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패트리어츠 후배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에들먼에게 좀 승리를 선물하지 못했고 사실 좀 예상할 수 없었던 경기 내용과 결과였다. 그러니까 물론 승부는 뭐 세인츠가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네. 지난 두 경기에서 맥 존스가 턴오버 하나도 없이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를 끌어갔기 때문에 이날 이렇게 3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무너질 것이라고는 좀 예상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맥 존스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 이 선수가 루키인 것을 제치고 나서라도 오라인이 너무 빨리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맥 존스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경기보다 좀 뒷볼을 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좀 잘 통하지 않았고 그 인터셉션 장면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는 진짜 이제 오라인이 뭐 쉽게 뚫렸고 두 번째는 뭐 나쁘지 않게 던졌는데 리시버가 잘못하면서 이게 이제 인터셉션이 됐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워낙 점수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뭐 인터셉션을 감수하고라도 이제 무리한 패스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프레셔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나온 인터셉션이었다. 네.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뭐 각자의 핑계는 있지만 맥 존스의 전체 경기력도 뭐 좋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맥 존스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전반적인 이제 공격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다. 일단 오라인이 무너지면서 패싱이 되지 않았고 패싱이 되지 않으니까 러싱도 당연히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공격이 안 되는데 패트리어츠의 강점은 사실 수비에 있잖아요. 이 수비마저도 잘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몇몇 선수를 좀 찝어보자면 이 많은 돈을 받고 이번 시즌 패트리어츠 합류한 타이트엔드 듀오 이 헌터 헨리와 조노 스미스의 좀 부진을 좀 꼬집고 싶은데 헌터 헨리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3대 14로 뒤지고 있던 전반 마지막 드라이브였어요. 근데 이제 상대 진영 22야드에 포스 앤 원 상황이었는데 벨리책 감독이 좀 평소에 보수적인 성향과는 다르게 나름 과감하게 이제 고포릿을 선택을 하면서 뭐 터치다운으로 쫓아가겠다는 좀 의지를 피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헌터 헨리가 폴스 스타트 반칙을 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필드골로 이제 작전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이제 후반 첫 스냅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셉션이 나오는데 조노 스미스에게 던져진 패스가 뭐 아주 완벽했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었지만 FA로 많은 돈을 받고 이 팀이 합류한 선수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패스였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뭐 차라리 뭐 못 잡을 거면 그냥 떨어뜨리지 이거를 뭐 어떻게든 저그를 해서 이제 잡아보겠다고 이제 길을 쓰다가 결국에는 이제 공이 튕겨져 나갔고 이제 말콤 젠킨스에게 굉장히 편안한 픽식스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3 포지션 차이가 되다 보니까 패트리어츠도 좀 후반에 따라갈 만한 동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네. 참 뭐 질 경기라고는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질 때 지더라도 어떻게 지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젖잘싸를 해야 되는데 졌는데 못 싸웠어요. 그냥 뭐 저는 그걸로 얘기가 다 끝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수비에서 지난주에 제이미스 윈스턴이 얼마나 쫓겨다니는지 어떻게 하면 윈스턴을 괴롭힐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또 봤었잖아요. 거기다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수비진은 그걸 똑같이 카피를 해와서 이걸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팀이고 근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 물론 이제 뭐 맷 주돈이 뭐 색 2.5개 뭐 이런 기록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윈스턴을 조금이라도 괴롭히는데 성공을 했었더라면 마카마카의 경기라도 갔겠지만 이건 뭐 수비도 지고 공격도 이기지 못하고 예, 공수 양면에서 졌기 때문에 완전히 완패를 당하고 말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윈스턴 이야기를 좀 해보면 뭐 인터셉션을 던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일단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프레셔가 온 상황에서 그 마르케스 캘러웨이에게 터치다운을 던지는 모습은 이제 굉장히 뭐 어떤 패싱 야드나 이런 기록을 떠나서 이제 굉장히 좀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윈스턴 선수가 지난주에 어떤 그 부진에서 곧바로 또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참 얘기를 하기 좀 어렵네요 저는. 그리고 이제 세인츠에서 한 선수 더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테이서밀이 좀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던 경기였어요. 이게 지금 막판이었을까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윈스턴이 막힐 때 테이서밀에 대한 활용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 이 션 페이튼 감독이 뭐 저희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이 테이서밀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였어요. 그래서 뭐 직접 테이서밀이 이제 쿼터백 자리에 서서 공을 받고 직접 러싱 시도를 하는 이제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4쿼터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러싱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26야드를 직접 책임졌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조커로서의 모습을 아주 톡톡히 잘 해냈고 엘빈 카마라도 뭐 지난 경기 이제 완벽하게 막혔던 모습에서 118 스크리미지 야드로 조금 이제 뭐 회복하고 이제 넘버원 공격 옵션으로서의 좀 위상을 되찾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일라이 매닝의 은퇴식이 있었던 경기에서 좀 자이언츠가 자이언츠답게 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줄리언 에들만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도 당연히 의미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가 은퇴식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런 식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다는 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빌 벨리책이 처음으로 패트리어츠 감독을 맡았던 2000년 시즌 이후에 패트리어츠가 홈에서 0승 2패로 시작한 것이 이번 시즌이 처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브레디가 왕조를 이끌었던 이 팍스보로는 항상 원정팀들의 무덤으로 좀 불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는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성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 사실 세인츠도 이제 걱정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경기를 앞두고 이미 센터 에릭 맥코이가 이넥티브 명단에 올랐고 네. 또 경기 중에 레프트 태클 테런 암스테드도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지금 암스테드가 팔꿈치 부상으로 몇 주간 결장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윈스턴이 보호를 받을 때와 안 받을 때의 차이가 좀 큰 쿼터백임을 감안하면 이 암스테드의 공백은 좀 뼈아프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인츠와 펴츠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워싱턴 풋볼팀과 버팔로 빌스의 경기입니다. 43대 21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제서야 저희가 알고 있던 지난 시즌의 빌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시 앨런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뭐 이 경기에 대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사실 빌스의 조시 앨런이 약 1년 전에 그 할머니가 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브라이언 다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좀 이모셔널 서포트를 잘 해줘서 그러니까 위로를 잘 해줘서 좀 내가 극복하고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 반대로 다볼 코디네이터의 할머니가 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조시 앨런이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다볼에게 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좋은 경기력으로 그에게 좀 승리를 선물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굉장히 좀 이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앨런 선수가 이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43번의 패스 시도에 32번의 성공, 74.4%를 기록을 했고요. 358야드 4개의 패싱 터치다운에 러싱 터치다운까지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인터셉션 없이 터치다운 5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앞선 두 경기에서 조금 들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조금 안정감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저희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뭐 지난 시즌에 알던 이 엘리트 쿼터백 앨런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네. 뭐 AFC 2주의 오펜시브 선수에도 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뭐 리시버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특히나
이 짧은 패스를 잡아낸 이후에 따박따박 야바드 애프터 캐치를 따냈던 이 콜 비즐리랑 빅 플레이를 만들어내면서 또 터치다운까지 함께 기록을 했었던 이 샌더스의 조화가 굉장히 좋지 않았나. 그러니까 빅앤 스몰의 어떤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든 잘해줄 수 있는 스테펀 딕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빌스의 리시버진과 뭐 조시 앨런의 호흡이 아주 좋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이제 트루비스키 선수가 종종 나와서 가제 플레이어의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테이섬 힐과 같은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은 그런 역할을 좀 수행을 했는데 이날 패스를 한 번 해가지고 이제 패싱 야드가 1야드였거든요. 시카고 베어스가 한 경기 동안 기록한 내 패싱 야드와 같은 기록이에요. 뭐 커뮤니티 같은 데 좀 찾아보니까 네. 또 트루비스키를 또 그리워하는 이제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루비스키가 선녀였다. 그만큼 이제 필즈의 선발 데뷔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트루비스키도 이제 좀 주전 자리를 잃기는 했지만 어쨌든 빌스에서 이렇게 뭐 뜨문뜨문 경기에 나오면서 뭐 어떻게 보면 다음 기회를 좀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날 이제 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앞서가고 있었던 빌스가 안토니 깁슨에게 터치다운을 허용한 이후에 스페셜 팀에서 이제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공격권을 넘겨줬고 그게 또 워싱턴 풋볼 팀의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포지션까지 달아났다가 1포지션 차이로 이제 경기가 좁혀졌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앞서 나가다가 추격을 당하면 좀 쫓기는 입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역시나 좀 강팀다운 모습이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는 이제 세컨더리 선수들의 뭐 활약이 인상적이었는데 뭐 마이크 하이드와 조던 포이어가 뭐 한 개씩 인터셉션을 기록하기도 했고 네. 전체적으로 좀 리시버들에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으면서 좀 적극적으로 턴오버를 유발하겠다는 그런 좀 공격적인 수비가 좀 하이니키를 압박하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포스트다운을 막아낸 것까지 이날 수비진이 총 4번의 턴오버를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이제 4번의 드라이브 중에 3번을 터치다운 그리고 하나를 필드골로 마무리를 하면서 턴오버로 얻어온 공격권에서 모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터치다운이 3번이니까 얼마나 좀 이 효율적인 풋볼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또 보여지고요. 그 빌스는 일단 지금 다음 주 휴스턴을 만나기 때문에 좀 뭐 기세를 이어가기 어렵지 않을 것 같고 5주차, 6주차에 이제 연속해서 원정 경기인데 이게 지금 칩스, 타이탄스 같은 이제 강팀들과의 원정 경기예요. 근데 이 두 경기 모두 지금 프라임타임 전국 중계로 잡혀있기 때문에 빌스를 좋아하는 한국 팬들에게는 이 쿠팡 플레이에서 빌스를 연달아 만나는 아주 좀 흥미로운 대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워싱턴 풋볼팀은 이제 이날 테일러 하이니키 선수가 2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경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록만큼 나쁜 퍼포먼스는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앞서 이제 하이니키의 경기들이 하이니키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던 경기들이라면 이 경기는 테일러 하이니키의 어떤 한계를 좀 엿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지난 시즌 와일드 카드 경기에서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자신의 뭐 전면 특허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파일런을 향해 돌진하는 그 다이빙 터치다운 이제 그게 이 경기에서도 나오기는 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 외에 어떤 전체적인 경기력은 좀 빌스를 넘어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많은 경기들을 봐야겠습니다만 이 경기에서는 어쨌든 하이니키가 좀 셀링이 보이는 듯한 그런 경기력이었고 다만 이제 이 경기의 패배가 하이니키에게 책임이 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워싱턴은 이제 수비에 강점이 있는 팀이고 그렇죠. 수비에서 상대를 억제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 조금 이제 득점을 내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진 팀인데 네. 이렇게 지금 상대에게 40점 이상 허용을 해가지고는 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날 이제 뭐 색도 하나도 없었고 런 디펜스는 그래도 괜찮았었지만 패스 디펜스가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경기 못 이기죠. 그리고 이제 워싱턴은 뭐 경기도 경기지만 또 이제 다음에 어떤 팀 이름을 바꿀 것이냐 이것도 좀 여전히 이슈로 남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내년 시즌부터 새로운 팀 이름을 정해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한 8개 정도의 후보가 있었고 네. 지금 뭐
미공개기는 하지만 3개로 추렸다고 하는데 좀 어떤 걸로 결정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지금 보시면 이제 워싱턴 레드혹스 그리고 이제 워싱턴 아르마다, 워싱턴 브리게이드, 그다음에 워싱턴 커맨더스 그리고 워싱턴 디펜더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름의 후보가 있고 지금 뭐 레드 울브즈도 뭐 그중에 하나라고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글쎄요 저는 다 좀 별로지 않나. 이런 얘기하면 지금 이제 워싱턴 풋볼팀 팬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다 멋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좀 먹고 하는 거리가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기본 컬러인 뭐 레드 혹은 버건디 이런 것들은 이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팀 컬러는 진짜 예쁘잖아요. 여기서 어떤 이제 동물 관련한 것들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군대 관련한 것들을 할 것이냐 뭐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워싱턴 풋볼 팀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사실 그 이 컬러가 그리핀도르 색깔이잖아요. 워싱턴 그리핀도르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레드혹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워싱턴 구단이 어떤 이제 새로운 팀 이름을 발표할지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워싱턴 풋볼팀과 버팔로 빌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뉴욕 제츠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6대 0으로 이제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일단 이제 이 경기는 풀 경기를 보시기보다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풀 경기를 보시기보다 10분짜리 하이라이트, 40분짜리 말고 10분짜리 하이라이트로 보시면 되는 경기고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저희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시청자분들도 피차 시간 낭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크게 뭐 경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제츠가 시즌 첫 셧다운 패배를 당했고 이 경기 내용은 또 1주차, 2주차 때 했던 내용들이에요. 뭐 윌슨이 그닥 뭐 만족스럽진 않았고 오라인 또 뚫렸고 수비도 안 됐고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도 아주 짧게만 이제 경기 얘기부터 좀 해보면 지난주에 이제 4개 인터셉션을 당한 잭 윌슨이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살라 감독도 그렇고 윌슨도 그렇고 어떤 디패스를 시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경기를 보면 극단적인 짧은 패스 위주의 이제 경기를 풀어갔는데 그러면 이게 야드 애프터 캐치로 이어져야 뭐 포스 다운도 갱신을 하고 뭐 득점도 하고 뭐 그럴 텐데 그게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퍼스트 다운 하나를 따내는 것도 정말 힘겨웠고 경기 내내 레드존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득점을 한 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왔어요. 매주 뭐 같은 패배를 당해왔는데 이번 주는 무득점에 마지막에 인터셉션까지 아주 더 이상 완벽한 패배란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적어왔는데 이건 뭐 사실 너무 놀리는 얘기 같고 제츠가 그만큼 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좀 운도 따르지 않았고 사실 이제 셧아웃 패배를 당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뭐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것도 맞지만 운도 그만큼 따르지 않았고 잭 윌슨에게 좀 더 많은 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도 마이클 카터와 타이 존슨이 러닝백으로 역할을 해줬는데 네. 두 명이 합쳐서 12번의 시도에 41야드로 묶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덴버가 뭐 세이컨 바클리도 30야드 미만으로 묶었고 제임스 로빈슨도 47야드로 묶었기 때문에 네. 이 타이 존슨과 마이클 카터는 너무 좀 쉬운 상대였다. 그러다 보니까 제츠가 또다시 좀 러싱 공격이 되지 않고 윌슨은 이제 뒷볼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공격이 좀 전혀 풀리지를 않았고 지금 제츠가 이번 경기에서도 패배하면서 9월에 지금 13연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NFL 시즌이 늘 9월에 개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9월에 13연패라는 거는 최근 몇 년간 매번 시즌 초반을 연패로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 깨지지 않으니까 뭐 시즌 전체적인 성적이 잘 나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덴버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덴버는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리그 전체에서 가장 소프트한 스케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덕분에 좀 3연승으로 시즌을 출발하고 있는데 상대했던 팀들이 자이언츠, 제기어스, 제츠거든요. 근데 이 세 팀이 지금 0승 9패를 도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팀들이 덴버에게만 진 게 아니라 리그 어느 팀과 상대를 해도 1승을 하기가 어려운 팀들이었다. 네. 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브론코스가 잘한 것이냐?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 수 없다라고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대준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이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레이븐스, 스틸러스, 레이더스, 브라운스 이렇게 이제 4주 동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사실 스틸러스가 조금 이제 애매하다라고 이제 보면 레이븐스, 레이더스, 브라운스는 사실상 좀 쉽지 않은 상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4경기에서 한 2승 정도를 할 수 있다면 덴버가 그래도 꽤 다크호스로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릴 만한 전력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뭐 혹은 0승, 1승 이렇게 좀 처진다면 좀 덴버의 초반 대진운 때문에 이렇게 좀 상승세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덴버가 기분이 좋은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빅펜지오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9월에 0승 7패로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덴버도 지금 연패로 시즌을 출발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어쨌든 3승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러한 상승세가 이제 앞으로 강팀들을 만나는데도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지금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일단 이제 이 와이드 리시버 제리 주디 선수가 IR에 올라 있는 가운데 지금 KJ 햄러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KJ 햄러가 이번 시즌 이제 모습을 보일 수가 없게 됐고 양쪽 주전가드인 달튼 리스너와 그레엄 글래스고도 이제 경기 도중에 부상으로 마치지를 못하고 이제 이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비 쪽에도 지금 부상자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로날드 다비 선수 없고 브래들리 첩도 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 그러면서 이 전반적으로 이제 키 플레이어들이 하나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 공백을 덴버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시 주얼도 지금 수비 쪽에서 시즌 아웃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덴버가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이번 시즌에도 좀 부상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뉴욕 제츠와 덴버 브론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마이애미 돌핀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입니다. 이 경기는 연장 승부 끝에 31대 28로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승리로 이제 3연승으로 시즌을 출발한 레이더스예요. 앞선 두 경기에서 까다로운 상대들을 모두 이겼던 레이더스 그리고 주전 쿼터백 투아가 빠진 돌핀스의 경기였기 때문에 레이더스가 조금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레이더스가 좀 힘들게 이겼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연장 접전 끝에 레이더스가 뭐 또다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레이더스부터 얘기를 하면 데리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조금 이제 바꿀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데리카 선수가 뭐 올 시즌을 치르면서 뭐 같이 갈 수 있는 쿼터백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같이 갈 수 있는 쿼터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올 시즌 이 첫 3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지금은 이제 같이 무조건 가야 된다. 라는 쪽으로 이제 좀 입장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3주차까지 치른 시점에서 패싱 야드 1위, 패스 성공 2위에 올라 있어요. 나머지 성적들도 이제 뭐 리그 최상위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준수한 편이고 특히나 이제 이날 경기 초반에 좀 끌려갔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팀을 이끌면서 역전까지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어쨌든 그 팀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쿼터백인가에 대한 의문 이 의문에는 조금 답을 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데리카가 이제 계약 연장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수의 능력이고 운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사실 이날 경기 초반만 놓고 보면 분명히 레이더스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리시버와 좀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픽식스를 내줬고 여기에 이제 저는 사실 그 상황에서 왜 섰는지 모르겠어요. 리시버 달려가다 섰거든요. 이거 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존 그루덴 감독이 거기에 좀 발끈을 했는지 이제 경기 초반인데 자기 진영에서 고포를 하다가 이게 또 실패를 하면서 맞아요. 또 뭐 역공에 이제 터치다운을 허용하면서 0대 14가 됐고 이제 세 번째 드라이브도 이제 재밌는 게 센터의 스냅 미스로 데리카가 이제 허겁지겁 공을 주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급하게 옆으로 사이드라인을 던졌는데 맞아요. 이게 심판에게 적발이 되면서 인텐셔널 그라운딩 또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 제임스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 시즌에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스냅이 높게 오면서 매 경기마다 한 번씩 뒤로 빠지는 상황이 있었을걸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레이더스의 운이 세 번째 경기에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좀 의외의 장면에서 이게 좀 꼬인 실타래가 좀 풀렸어요. 네. 이게 일단은 펀터 AJ 콜이 아주 정교하게 펀트를 했고 그 1주차 끝내기 터치다운의 주인공이었던 제이 존스가 이제 아주 근성을 발휘해서 그걸 1야드 지점에 잘 멈춰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가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브리셋이 뭐 러싱을 시도하거나 뭐 아니면은 좀 여유가 있다면 뭐 공격적으로 다운필드 패싱을 하면 되는데 자기 엔드존에 있던 그 제일런 와들에게 패스를 했다가 이게 세이프티가 되고 맞아요. 스크린 패스했다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레이더스가 좀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었고 이제 팽팽한 뭐 흐름으로 좀 이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돌핀스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좀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패배하긴 했지만 돌핀스의 수비가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다시 레이더스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이날 저는 페이튼 바버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3번의 캐리, 111야드와 함께 한 번의 터치다운과 함께 리셉션으로 이제 31야드를 또 기록을 하면서 맹활약을 했고 이 정도면 이제 조시 제이콥스가 없는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잘 메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날 이제 헌터 램프로 데런 월러, 헨리 럭스 그리고 브라이언 에드워즈까지 이 4명의 리시버가 정말 고른 활약을 해주면서 또 팀이 승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 캐년 드레이크가 넘버 2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조시 제이콥스가 넘버 1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제이콥스가 지금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빠져 있고 캐년 드레이크는 좀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레이더스의 러닝백진에 좀 고민이 있었는데 좀 예상의 카드인 이 페이튼 바버가 좀 새로운 해결사로 나타난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네. 거기다 이제 아쉬웠던 부분을 꼽자면 앞서 이제 센터 안드레 제임스 얘기는 했으니까 수비에서 쓸데없는 반칙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맥스 크로스비 선수가 이날 이제 러핑 더 패서 반칙을 했는데 진짜 이거는 요즘에 그런 러핑 더 패서가 많잖아요. 패스를 하는데 이미 내가 들어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돼가지고 불리는 러핑 더 패서 반칙이 있는가 하면 패스하고 나는 멈출 수 있는데 가서 뒤통수 때리면서 받는 러핑 더 패서 반칙이 있거든요. 근데 맥스 크로스비 선수의 러핑 더 패서는 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반칙. 괜히 15야드를 내주는 반칙. 그리고 거기다가 트레이번 멀린의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이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 옆에서 그 다른 선수가 커버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리시버를 안 잡아도 얘는 공을 못 잡아. 그런 상황에서 굳이 팔 잡다가 또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 먹고 1야드에서 공격권 내주고 이게 무슨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레이더스가 지금 뭐 3승으로 분위기가 좋기는 하지만 정말 강팀들 또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좀 쓸데없는 반칙은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맥스 크로스비에 대해서 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다면 그 연장전에서 그 브리셋의 이제 패스를 막아내는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막아낸 것이 아니라 상대 2명의 선수가 더블팀을 붙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밀고 들어가서 뭐 브리셋의 패스를 저지하는 어떤 뭐 좀 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장면은 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퍼포먼스만 놓고 보자면 이번 시즌 뭐 첫 3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죠. 사실 이 페널티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페널티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뭐 자코비 브리셋이 이날 이제 이 마지막 드라이브를 또 터치다운으로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제 투포인트 컨버전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연장까지 끌고 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 드라이브 제외하고 나면 브리셋의 활약이 그닥 뭐 뛰어났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선 점수들은 뭐 수비가 직접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수비가 유리한 필드 포지션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좀 손쉽게 터치다운을 연결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브리셋이 투아의 자리를 바로 뺏을 만한 뭐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레이더스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이날 경기 승리를 통해서 지금 3승 무패로 시즌을 출발했잖아요. 근데 이게 2002년 이후로 최고의 스타트인데 아 맞아요. 2002 시즌은 레이더스가 마지막으로 슈퍼볼에 진출했던 해였고 네. 그 당시에 지금은 레이더스 감독인 존 그루덴이 템파베이로 넘어가서 이 자신의 친정팀 레이더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맞아요. 또 그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3연승도 기분이 좋지만 그 이런 기록이 또 있더라고요. 그 3연승의 상대들이 모두 지난 시즌에 10승 이상을 기록했던 강팀들이었다. 그러니까 레이번스, 스틸러스, 돌핀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록은 또 역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기세가 좋은 레이더스가 다음 주에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지구 라이벌 차저스를 만나는데 이 경기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연장전 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인 토스를 레이더스가 이겼기에 망정이지 코인 토스 졌으면 이 경기 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돌핀스 입장에서는 조금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터치다운을 허용한 적이 없었고 네. 자신들도 필드골 득점을 했는데 이제 먼저 두 번째 필드골을 넣었다는 이유로 지금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도 실력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건 돌핀스 입장에선 너무 불합리한 연장전 룰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끝내기 터치다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골든골 개념을 뭐 사무국이 버리기가 싫다면 예를 들면 이제 선공을 가져가는 팀에게 어떤 공격을 시작하는 지점을 좀 뒤로 미루거나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뭐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터치백을 하면 25야드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뭐 그거를 이제 킥오프를 생략하고 예를 들면 뭐 10야드 지점에서 공격권을 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선공팀에게 조금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조금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추는 건 어떻겠느냐. 저도 뭐 그런 것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전에 이즈만 의원이 얘기를 했었나요? 이게 10야드에서 한 번씩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축구의 승부차기 같은 개념인 거죠. 10야드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둘 다 성공하면 10야드 뒤로 가요. 20야드에서 한 번씩 하고 또 둘 다 성공해요. 그러면 또 30야드 가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 어떤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선수들의 체력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짧은 한두 번의 플레이로 승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실 경우에 따라서 10분 이상의 엑스트라 경기를 지금 하게 되는 좀 그런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되는 룰이잖아요. 네. 근데 말씀해주신 제안도 굉장히 한번 사무국이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